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가 역대 최고라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과연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선의 국회의원, 전직 여당 대표. 관록의 정치인답게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나 방점은 역시 검찰 개혁에 찍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취임 일성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줄탁 동시 마지막에 들으셨는데.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려면은 안에 있는 병아리, 밖에 있는 어미닭이 함께 깨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의 비유 이후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알 껍질까지 비유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러나 방점은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법안으로는 공수처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쯤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검찰개혁의 법과 제도의 어떤 큰 틀은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거를 꼭 뭐 검찰을 나쁘게 본다거나 우리 국민들이 뭐 검찰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하는 건 아니고 원래의 의미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호응을 해달라. 그리고 그 주체로서 또 검찰이 법무부에서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검찰 역시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것을 취임사로서 당부를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어제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구도가 마치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검찰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또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온 것과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기왕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완비화됐다라면 더 이상은 그런 걸로 이제 힘을 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반자로서 같이 개혁을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아마 윤희용 센터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의 여러 얘기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이걸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주시면. 자, 여야 4+1 협의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8%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32.4%, 찬성 의견이 27.4%포인트 정도 우세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볼까요? 자, SBS 여론조사도 이제 뭐 비슷한 여론조사인데요. 결과를 주시면.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형 비리 예방 측면에서 찬성한다. 자, 여기에 답을 주신 분이 53.5%고요.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 41.6%.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윤희욱 센터장님, 수치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뭐 지난해에 비교해서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여전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MBC 조사에서는 이제 찬성한다는 응답이 60%까지 이제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는 이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또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이제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사에서는 찬성응답이 좀 작지 않냐, 낮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반대한다는데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였는데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치가 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들은
어쨌든 과거부터 상당히 일관되게 예. 이제 우위에 있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왔고 지금 오히려 좀 강화된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부터 대선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많이 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죠. 예. 이 공수처에 대한 이해도를 일정 부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예.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라든가 고위 뭐 이제 직에 있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워낙 이제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 명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세한 디테일한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그것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 오히려 더 검찰에 대한 불신들을 키우는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측면이 예.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공수처법 국회에서 통과된 마지막에 수정돼서 통과된 게 이제 윤수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인데요. 마지막까지 그 얘기가 공방이 치렀던 부분이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졌다. 이 부분은 의미 있게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검찰도 사실 지금 수사권, 기소권 다 주는 것 때문에 너무 비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럼 어떻게 견제를 하냐 이런 주장도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권을 좀 떼놔서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금 분리되는 효과를 예. 좀 낳고자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이제 공수처법만으로 완전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기소권, 수사권 독점이 문제인데 왜 그럼 공수처에도 또 주느냐, 예. 이게 문제 아니냐는 걸 지적을 하시는 네. 건데, 사실 그 기소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경찰, 법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돼 예. 있고, 그리고 이제 기소 독점주의가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뭐 많은 국민들 그동안에 이제 경험적으로 싸워왔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 어떻게 검찰과 법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도 실제 재판에 넘어가고 처벌되는 사례를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더라. 예.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뭐 되는지 어쩌는지에 관해서도 좀 회의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뭐 검찰의 대다수 인력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조직이나, 그러니까 우리 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저 조직에서는 문제가 거의 없을까?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걸까? 누구도 그 조직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견제 장치로서 이제 공수처에도 권한을 준 것인데요. 옥상옥이나 막강한 권력이라는 표현이 참 저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게, 그냥 인력 구조만 봐도 일단 공수처 25명입니다. 공수처장까지 포함을 조직 해서. 자체가 작다. 네, 예. 검찰은 2,200명이 넘죠.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은 또 공수처를 또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검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도 사실 불필요한 불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이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혹시 기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재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네. 근데 공수처가 생겨서 공정하게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실제로 문제가 없다라면 오히려 그 부분이 뭐 믿을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네. 거겠죠. 서로 견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이제 검찰이 공수처법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한 조항만 지금 독소 조항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조 2항인데 수사기관이 범죄를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자, 어떤 점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까? 이제 수사가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를 하다가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주면 이게 혹시 악용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정권으로 흘러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들을 오히려 정보기관처럼 그냥 이용만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24조 2항이 왜 도입되는지를 보면 24조 1항은 사실 그 수사, 고위공직자의 수사는 그냥 공수처로 이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었을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던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 수사의 본류는 공직자 수사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비자금이나 이런 횡령 부분이라면 그냥 하던 곳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의견 조율을 하려면 알려줘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수사를 좀 사전에 정리할 그렇죠. 시작할 관할을 필요가 나눠야 될 있다. 필요가 예. 있고,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네.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기소는 이제 검찰에서 상당 부분 하지만 수사는 공수처에 하는 게 공수처 관할이라는 걸 딱 인정하는 순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나눠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보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한다라고 생각을 전환을 하고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조항이 되는 거죠. 예. 자, 얼마 전에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 그러나 구속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관련한 여론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지나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검찰 수사 어떻게 보냐. 자, 이런 여론조사였었는데요.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38.4%였고요.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개입성 수사다. 이 응답이 55.2%였습니다. 55%가 넘는 응답자가 정치 개입성 수사다. 이렇게 응답을 했네요. 네, 지금 이제 이 조사 결과는 지난 이제 SBS가 지난 연말에 실시한 것인데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사건들을 다양하게 보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사람이 또는 어떤 기관에 범죄 의혹이 있다, 혐의가 예.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사실은 인식이 높게 예. 형성돼 있거든요.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스테레오타입으로 사람 인식을 예. 이제 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지금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 개혁 막으려는 정치 개입성 수사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 이상 높게 나왔다는 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러한 유의 조사와는 상당히 판이하게 나온 이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과거에 11월 정도 조사한 수치를 보면 찬반이 한 47대 47 거의 팽팽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불과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예. 뭐 유사한 이제 동일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여야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념에 따라서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을 컸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조사에서 지금 어떤 정당한 이제 수사라고 하는 응답이 오히려 줄어들고 지금 검찰의 정치 개입성 수사라고 하는 응답이 더 높아진 것이니까 지금 이 과정 중에서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애초에는 없던 혐의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잉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불신을 어쨌든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이 좀 편향되거나 좀 불신이 이제 있는 대상으로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이 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보여주고 검찰로서 상당히 뼈아픈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리한 수사 쪽 여론이 높아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넘어가서 이제 지금 재판에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재판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맑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른바 그렇게 크게 수사를 낸 것 치고는 뭐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 게 첫 번째로는 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가 않고 또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에 넘어가자마자 검찰의 수사가 온당한 것이냐는 얘기를 법원으로부터 듣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결국은 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 하던 여론들도 이것도 또 조국 전 장관과 연관지어져서 조금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여론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일성을 매우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것은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를 봤을 때 한 것은 이 조사 결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좀 판단한 상황에서 아마 취임 사를 강경한 입장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그 취임식 전날에는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 얻는다고 명의가 아니다,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유를 했는데 역시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어떤 수사권 남용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마 검찰 인사가 이르면 고위직부터 단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은 지금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리고 지금 청와대 관련 여러 가지 사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의 지휘부가 교체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상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인사가 아직은 할 만한 때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보통 한 1년 단위. 예, 1년 단위 내지 2년 단위로 하는 거고 고위직이라도 보통 1년은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한 6자리, 7자리 정도 검사장급 자리를 비워놔서 예. 그러니까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긴 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설령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이게 지금 조 전 장관과 가족과 관련된 특히 청와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좀 수사 방해처럼 빛을 오인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좀 조심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월 말에서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검사들도 인사처리긴 합니다. 그러면 수사팀이라는 게 뭐 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 직접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 실무진들이 움직이는 건 또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신임 예. 법무장관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팀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끼치는 인사가 나올 거는 맞을 것 같다.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내지는 정말 뭐 보복성처럼 비칠 만큼 그런 정도의 또 인사는 하지 않겠죠.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인사가 날지 아마 검찰 인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은 좀 드물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만약에 지휘부가 되고 교체가 되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제동이 걸리는 모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일 수도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여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절차 탁마라는 것이 네. 안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안에서 이제 병아리도 그것을 쪼는 거예요. 그럼 검찰도 자체 개혁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밖에는 이제 어미닭도 그걸 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법무장관으로서도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여론이 어쨌든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인식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일반이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쨌든 그 인사를 통해서 어쨌든 검찰에 압박을 주는 부분들을 추미애 장관이 할 가능성은 상당히 네. 높다고 이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부각될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우호적인 기류는 약간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이 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여야 의원과 보좌진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 기소 시점을 놓고 묘한 또 해석차를 낳고 있는데요. 기소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당 송원석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관 임명과 동시에 했다는 부분이 아니 이것을 공식적으로 장관 임명과 관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비 일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물론 청문회 과정, 준비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 대한 아마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관의 의중을 통해서 야당을 좀 정치 보복성 기소를 통해 가지고 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마쿠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지금 갑자기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고 예.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되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기소를 한 거여서 예. 이게 지금 뭐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예.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시간을 좀 끌다가 된 건지 예. 계속해서 검찰은 곧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예. 시간은 계속 늦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의 처리 결과라든지 뭐 장관 입추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민주당은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왜 하필 지금이냐 이 기소 시점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박주민 예. 의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이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의 결과를 계속해서 사실은 촉구를 해왔었고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이걸 가져간 지도 지금 수개월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리고 결국 국정감사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에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정리해야 될 동영상 디지털 증거들의 기록이 너무 많아서이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정말 예고편조차 없이도 탁 예. 기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기소 내용을 보게 되면
묘한 이걸 균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은 물론 주로 자유한국당이 적용을 했지만 또 네. 민주당 의원 일각도 적용을 했어요. 예. 일반 이제 형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낮은 형량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혹시 검찰에서 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 예. 뭐 이제는 어차피 통과됐고 눈치 볼 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이제 와서 기소를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정치적 견해를 내세운 건데요. 그런 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네. 오해를 할 만한 시점인 것만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혹의 시선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반면에 또 한국당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또 거꾸로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이제 그 얘기 어쨌든 예. 하고 지금까지 사실 미뤄져 왔던 상황에서 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심 이제 선거 이후로 미뤄지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야당에 대한 탄압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검찰이 이렇게 의중을 읽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어쨌든 한국당으로서는 기소가 되게 되면 어쨌든 지역에서 선거에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들 또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선되더라도 뭐 이게 불확실하다 의정 활동을 하기에 이런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나중에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기소된 상황이 어쨌든 불법으로 결론이 나서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이제 강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공천과 관련해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어서 고심이 매우 클 것으로 예.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걸린 국회 선진화법,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벌 수위가 이거는 뭐 간단치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황교안 당 대표하고 그렇죠. 전 원내대표가 지금 예.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로서 기소가 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사실 5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정치적 뭐 생명이 상당히 위협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5년 제한이 동안 되기 그럼 때문에 대선까지 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 기소 내용이 비춰봤을 때 그렇게 쉬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으로 예. 보여요. 물론 이게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 예. 선진화법이 만들어져 첫 기소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기도 어렵고 법조계에서도 법원 판단을 지금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첫 예단하기도 케이스, 어려운 예단하기 상황이죠. 어렵고 뭐 법조계에서도 이게 정치적 사건이만큼 법원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라고 예. 좀 보는 의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글자 그대로 한두 끝도 없이 공방이 될 거기 때문에 딱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법적 요건만 적용을 한다면 의외로 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니냐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총선에 굉장히 네. 깊은 더 빠른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예. 있겠죠. 어쨌든 이게 마지막 재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총선 전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1심은 가능할 수도 있지 일심은 않을까라고 가능하다? 저는 뭐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저는 오히려 법원이 고민을 하면 그 부분이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선거법 가지고도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지금 비례 자유한국당 이름도 정하고 좀 선관위에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정당 득표율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이것이 이제 꼼수다라고 예. 하는 것,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형태다. 왜냐하면 가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니까 위성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좋은 네. 어감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는데 한국당에 만약에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예.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다만 예. 그것이 지금의 이제 나오고 있는 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온전하게 비례 위성 정당이 정당 득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들의 비난 가능성이 이제 크고 국민적인 반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미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석수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기대한 만큼의 지금의 정당 득표율이 온전히 옮겨져서 예. 그에 맞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나아가서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연대라든가 통합 이런 논의를 사실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께 짧게만요.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만약 헌법소원으로 가서 결론이 내려질 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공권력이 일방적인 작용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렇게 예. 제기를 하는 거지 저는 대상 자체가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싶습니다.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뭐 총선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